5월 9일 날 새벽에 다음날 발표 예정인 걸 경선한다고 말을 전한 거예요. 이준석이 뭐 악의 축입니다. 악의 축. 김종인 위원장이 거의 매일 자문을 구하던 관계더라고요. 명태균 씨한테 자문을 구했다고요? 네네네. 전화하고 메시지. 그 사람이 언제부터 하라는지 나도 잘 몰라. 내가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뭘 또 뭐. 그럼 매일 아침에 통화를 하셨다는 나는 그런 통화 한 적이 없어. 그 사람 하는 얘기지. 이준석 의원하고요, 그 변호인 김소연 변호인이죠. 네.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알아야지 저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. 관계는 그럼 약간 좀 안 좋은 관계가 있습니까? 네, 안 좋은 관계입니다.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김소연 변호사가 옛날에 그 국민의힘을 탈당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이준석 당 대표 시절이었는데요. 그때 탈당하면서 이준석 당 대표의 성산남 의혹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탈당했습니다. 네, 그런 이제 악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김소연 변호사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 변호인을 하면서 이준석에 대한 이제 그런 개인적인 감정도 좀 담아서 저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. 공천을 만들어준 사람은 지금 김건희 여사,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수사가 완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사실 그 7,600만 원 그냥 일반적인 추천을 아까 뭐 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영선 전 의원도 명태균 씨가 자신의 공천을 만들어줬다라는 식의 발언을 계속 했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추천했을 때 그게 일반인이 국민이 추천했을 때 그렇게 메이드가 됩니까?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7,600만 원 그냥 꾼돈이라고 했지만 빌린 돈 갚은 거라고 했지만 김영선 전 의원은 그 당시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채무가 0원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빌린 돈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. 분명히 대가성이 있는 돈이다라고 볼 수 있고. 뜬금없이 새벽 00시에 이준석이 윤석열이가 김영선을 경선하라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이런 전화 이런 것들이 다 촉발된 일이에요. 이준석이 갑자기 경선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. 선거 캠프에서는. 예. 아무리 촉박하게 마지막에 결선 투표 경선을 해도 하루 정도는 앞두고 해요. 5월 9일 날 새벽에 다음날 발표 예정인 걸 경선한다고 말을 전한 거예요. 이준석이 뭐 악의 축입니다. 악의 축. 김종인 위원장이 거의 매일 자문을 구하던 관계더라고요. 명태균 씨한테 자문을 구했다고요? 네네네. 전화하고 메시지.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에서 녹취를 하나 공개했잖아요. 거기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전화통화 관련 내용 이거였는데 그 시작이 이준석 때문이다. 여기서 이게 이준석 의원이 뭘 해서 지금 그렇게까지 간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, 지금요. 그래서 악의 축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과 가까운 분의 어떤 반박이 있었어요. 화면 좀 보겠습니다. 김영선 경선하라던데 이런 연락이 통화 유도라는 신박한 논리는 뭔 소리입니까, 지금?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뭐라고 얘기를 뭐 경선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걸 명태균 씨가 이제 그걸 듣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전화를 해서 뭐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최근에 공개된 녹취록의 그 내용이다.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, 지금 상황이. 이준우 의원. 갑자기 이제 명태균 씨 측, 명태균 변호인은 이준석 의원에게 화살을 돌렸네요, 지금요. 네, 일단 이준석 의원하고요, 그 변호인 김소연 변호인이죠. 네.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알아야지 저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. 관계는 그럼 약간 좀 안 좋은 관계가 있습니까? 네, 안 좋은 관계입니다.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김소연 변호사가 옛날에 그 국민의힘을 탈당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이준석 당 대표 시절이었는데요. 그때 탈당하면서 이준석 당 대표의 성산남 의혹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탈당했습니다. 네, 그런 이제 악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김소연 변호사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 변호인을 하면서 이준석에 대한 이제 그런 개인적인 감정도 좀 담아서 저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.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명태균 씨에 무슨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 김영선 뭐 경선 이런 얘기를 꺼내놓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그걸 보고 전화를 했다.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논리인 건가요? 그렇죠. 지금? 네. 송치훈 부장은 어떻게 보셨어요? 저는 김소연 변호사가 실수하신 거라고 보는데요. 이준석 대표에게 뭔가 이걸 몰아가려고 저 발언을 했는데 오히려 저 발언 때문에 저는 공천 개입이 완성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저 발언, 이준석 의원이 명 씨에게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하라고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근데 우리가 모두 들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에서 뭐라고 했습니까? 당에서 말이 많대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아마도 그 당시에 대표로서 이거 경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경선하자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
날 그 다음 날 5월 9일에 또 다시 뭔가 그 명태균 씨가 그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뭔가 또 얘기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전화한 거죠. 야 그거 그냥 해라 김영선으로 해줘라라고 얘기했다고 한 다음에 명태균 씨와 통화한 걸로 그렇게. 명태균 씨와 우리가 들었던 5월 9일 통화 전후로 한 그 전후 사정이 오히려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이렇게 넘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백한 꼴이 됐다. 저는 스토리를 완성해 준 것이지 이것은 뭐 이준석 대표의 잘못은 저 내용에서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. 그리고 저 김소연 변호사 지금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시지만 국민의힘 공천 신청하셨던 분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갖고 있는 이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? 정치인으로서 반 정치인 반 변호사인 분이 저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 전 실수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지금 보면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뭐 명태균 씨와 굉장히 뭐 가깝고 연락을 자주 하고 약간 이런 취지 설명했잖아요. 얼마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명태균 씨와 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. 그거 들어보겠습니다. 내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찾아오면 만나주고 뭐 사진 찍자면 사진 찍고 했는데 그거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막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걸 내가 지금 보고서 뭐 내가 거기 일일이 데리고 오기 싫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건데 남의 헌 얘기를 갖다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다가 그냥 막 맹글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나를 갖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하라는지 나도 잘 몰라. 나는 내가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뭘 또 뭐. 그럼 매일 아침에 통화를 하셨다는 나는 그런 통화 한 적이 없어. 그 사람 하는 얘기지. 이준호 의원. 네. 어떤 뭐 이거 포함해서 앞선 얘기까지 이준석 의원 관련된 얘기까지. 예. 아까 경선 얘기 잠깐 했는데요. 경선 그 참여에 대해서 제안하는 거 이거는요.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윤석열 당선인의 말을 듣고 얘기를 전한 건지 아니면 들은 척하면서 자기 개인 생각을 얘기하면서 경선하라 그러던데 라고 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누구나 후보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고요. 또 경선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경선 들어가면 좋겠다 추천할 수 있고요. 이거는 선관위에서요. 문제가 없다는 게 있습니다. 문제가 없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죠. 민간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거고 당선 신분도 가능해서 문제가 없는 거다. 만약에 대통령 신분이다.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선관위에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지금 대화에 대해서는 저것도 사실 명태균 씨의 명태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. 명태균 씨 본인이 지금 사기 전가가 있는 거고요. 허풍이 있는 거고요.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고 김종인도 내가 뭐 데리고 왔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말에 대해서 신빙성이 높지는 않다. 그래 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. 지금요. 이제 심사 날짜 잡히면 판단을 법원에서 할 텐데 그 영장에 담긴 내용이 이제 보도를 통해 조금씩 알려졌어요. 화면 좀 보겠습니다. 이거예요.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그럼 이게 김영선 전 의원 얘기가 되잖아요. 그리고 김영선으로부터 뭐 돈을 받았다. 돈 거래 이게 여기예요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했다. 여기서 이제 공천 뭐 개입 의혹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이게.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건데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이제 뭔가 이런 관련 질문을 받고 뭔가 이제 설명을 좀 한 게 있어요. 들어보겠습니다. 검찰이 계속 인원이 추가가 되죠. 그 계좌 추적팀도 왔다 그러고 뭐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. 예. 그러면 왜 계좌 추적팀이 따로 왔겠습니까? 저는 단돈 1원도 저희가 받아본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계좌 추적해서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습니까? 노영희 변호사가 아니 그거야 본인이 지금 신용불량증 때문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. 다 그래서 현금을 다 받아놓고 왜 지금 와서 계좌 추적을 하다고 말씀하십니까? 저 말씀 조심하게 하세요. 그러면 저 그냥 가겠습니다.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. 명수님 잠깐만. 잠깐만 좀 질문을 제대로 답변. 아니요 본인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. 잠깐만. 취재진의 질문에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도 있는데 송치훈 부의장.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공천을 이유로 그걸 배경으로도 돈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영장 청구를 한 건데 그럼 검찰의 향후 검찰 수사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? 사실 공천을 만들어준 사람은 지금 김건희 여사,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수사가 완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사실 그 7,600만 원 그냥 일반적인 추천을 아까 뭐 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
김영선 전 의원도 명태균 씨가 자신의 공천을 만들어줬다라는 식의 발언을 계속 했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추천했을 때 그게 일반인이 국민이 추천했을 때 그렇게 메이드가 됩니까?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7,600만 원 그냥 꾼돈이라고 했지만 빌린 돈 갚은 거라고 했지만 김영선 전 의원은 그 당시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채무가 0원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빌린 돈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. 분명히 대가성이 있는 돈이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전에 그 아래에 있었던 공천을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돈을 받았다. 한 후보자는 거의 2억 4천만 원인가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후보자가 그냥 단순히 나 윤석열 대통령과 친해라는 말만 믿고 그냥 2억 4천만 원을 주겠습니까? 공천 대가로. 아마도 그 명태균 씨가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성공했던 사례 아마도 통화 녹취록을 들려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정도로 김영선 전 의원을 만들었어라는 신뢰를 줬기 때문에 1억 원이 넘는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주면서까지 공천 부탁을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그 이후에 공천이 안 됐죠.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 말고는 공천 이런 것들을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갚아줘야 되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의 일부를 또 그 사람의 갚는 비용으로 쓰는 이런 돈의 흐름 때문에 전 그래서 명태균 씨가 아까 말했던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스토리가 나온다는 말은 그 말만큼은 진실이라고 봐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인 과정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돈 거래가 분명하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명태균 씨가 그 폐기했다는 핸드폰 그게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저는 명태균 씨가 지금 대선 전후 기간에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좀 더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. 그래야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거를 명명백백히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이준우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? 네, 돈의 흐름을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? 돈의 흐름은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지방의원 이제 공천 희망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지방의원 2명한테서 1억 2천만 원씩 2억 4천만 원을 받았거든요. 그 다음에 명태균이 있고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과 지방의원 공천 희망자 사이에 명태균이 중간자로서 이제 돈의 흐름이 있었다. 이거는 명백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공천에 대한 대가로 지방의원 후보자가 명태균이 돈을 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검찰도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냐면 김영선 의원에 대한 건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 같아요.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은 그 당시에 공천 받았을 때요. 그때 경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일단 높았습니다. 당 대표 출신으로서 여론조사 압도 높았고 그다음에 대선 기여도를 중심으로 공천을 준다고 했었거든요. 그 당시에 경쟁 후보였던 김종량 후보보다 훨씬 더 대선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. PK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올라가서 직접 대선에 뛰었었어요. 그리고 김종량 후보는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행정관 출신이어서 우리 쪽 진영도 아니었다. 그래서 어차피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게 윤상현 의원과 이준석 당대표의 얘기입니다.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당에서 공천을 받게 된 사람인데 이때 중간에 명태균이 끼어들어서 내가 잘 말해서 공천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공천 헌금은요. 지방의원 선거가 왔다 간 그 공천 돈 흐름 그걸 보는 것 같습니다. 자.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법원의 판단이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한 또 관심이 높아지겠네요.